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성한 라인의 첫 번째 대학교인 서강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재작년과 작년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의 전형 내부 변수와 더불어서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변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뒤집어 놓았다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화끈하게 흔들어서 성균관대학교 측이 어떠한 인지를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피력을 해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재작년과 작년 모두 성균관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 학부모님들 중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했던 상황도 꽤 많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시점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는 재작년과 작년에 그 난리를 쳐놓은 만큼 비교적 얌전한 양상을 갖고 있으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사항입니다. 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전형에서 딱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생이 노리는 주요 전형 내에서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 계열모집 전형이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학과모집 전형이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CAU 융합형 인재 CAU 탐구형 인재 전형처럼 변경된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고교별 추천 자격 인원이 기존 3학년 재학생 수의 10%에서 고교별 15명으로 고정된 것이 두 번째 사항으로 전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항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2024학년도는 현역 고3 및 N수생이 모두 지원 가능했는데 2025학년도에 되면서부터 현역 고3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어서 고교별 추천 인원도 고정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양해연도 모두 졸업 예정자 즉 현역 고3 학생만 지원했던 전형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항 역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변화가 아니라 재정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변화라 보기가 어렵고요. 결국 두 번째 사항을 제외하면은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오늘은 밑에서 주요 사항을 짚어보기보다는 바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 사항의 경우 지극히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3학년 재학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에서만 2024학년도 대비 3학년 재학인원 10명당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 1명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250명이라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25명이 추천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10명이 줄어든 15명만이 추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안 보고 비교과도 안 보는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몰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확실하게 있고 전년도 입결만 보고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너무 뜬금없는 전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100% 내에 성적 및 세부능력 특기상 20%의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는 전형인 만큼 막상 저러한 변화로 손해를 볼 만한 실수 지원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해당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합격자들 대부분이 4% 구간에 속하는 1등급대의 내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신은 과목별 최종 학산 평균 등급이기 때문에 순수 4%가 아니기는 하지만 가장 오른쪽 1등급 구간 자료에 초록색이 나타내듯이 2025학년도 기준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 제한인 15명과 맞아떨어지는 3학년 재학 인원 375명 규모의 학교까지는 대략 내신이 1등급 구간인데 새롭게 변화된 2025학년도식 고교별 추천 자격 인원 제한에 걸려서 억울하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저번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학령 인구를 고려해보면 한 학년이 375명 미만인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 지원군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명목상의 변화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인원이 375명까지는 몰라도 150명은 확실하게 초과를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줄어드는 변화를 왜 야기했을지를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아야만 하는데요. 석 소장은 높은 확률로 위의 대화와 같은 학생 학부모님들을 미리 거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수시원서 접수 시 정성평가 20%의 비중을 무시하고 결국 담임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경쟁률과 입결만 보고 교과서 등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지원한 경우인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마침 해당 학생이 실제로 지원한 전공에 최초 합격한 다른 솔루션 진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 학생의 내신 등급을 비교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위 대화 내역 속 학생의 내신 등급이 최초 합격한 다른 학생의 내신 등급보다 미세하게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과 이 학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 15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으로부터 매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관련 비슷한 문의를 받아왔었고, 매년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입결과 경쟁률만 보고 생활기록부 방향성과 뜬금없는 전공을 지원한 학생들은 높은 확률로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위의 대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 20%를 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내신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반수를 고민하기 때문에 전공
전공에 대한 열정을 조금이라도 평가에 반영해서 이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까지는 10%의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통해서 최초 합격군과 초반 추가 합격군에 속하는 내신도 준수하고 비교과도 지원 전공과 방향성이 맞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도 높은 실수 지원군과 내신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 중 하나는 확실하게 부족하거나 아슬아슬한 극후반 추가 합격군이나 불합격군에 속하는 허수 지원군 모두 지원하게 해주고 모두 평가를 해주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10% 비율이 아니라 15명으로 고정을 시킴으로써 확실한 실수 지원군 중심으로 비교과와 관계없는 전공으로 돌렸어야 할 만큼 내신 성적이 애매한 허수 지원군 학생들을 제외한 효율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노리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허수 지원군이 분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설령 고등학교 내부 사정상 고급의 추천 자격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대하대학처럼 정성평가 20%의 존재를 간과하고 함부로 상관없는 전공으로 돌려 썼다가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전형계획 게시 및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이슈입니다. 해당 사항을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인지를 해두셔야 되는 점은 컨텐츠 제작 시점인 현재 기준으로 성균관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전 몇몇 컨텐츠를 살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형 예고제에 따라서 2024학년도 전형계획은 2022년 4월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은 2023년 4월에 확정되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변경사항이 없다면 2022년 4월에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확정짓고 약 1년 정도 후인 2023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기존 내용을 토대로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된 시점 2022년 4월부터 2024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이 나오는 시점 2023년 6월 사이에 신설 전공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성균관대학교 역시 2022년 4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신설이 확정된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이 세 가지 신설 전공으로 인해서 2024학년도 전형계획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위의 사진을 보아도 2023년 5월 31일 개정 반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전형계획은 수정 및 업데이트하는 것을 까먹은 건지 아니면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과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융합공학과, 에너지학과 관련 사항들이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싹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형계획의 현재 시점에서의 업데이트 일자가 2024학년도 전형계획의 최신 업데이트 일자인 2023년 5월 31일 수요일보다 3일 정도 이른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인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는 내부적으로 원래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인지 2024학년도 전형계획, 2024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 관련 사항은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아예 존재조차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인원 규모 등을 살피실 때 이 점을 꼭 잘 참고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모집 단위들의 경우 외부 지원을 통해서 신설된 전공인 만큼 보편적인 전형과 모집 단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적고 나머지 부분을 살폈을 때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2년 연속 난리를 쳐놓은 만큼 2025학년도는 얌전히 지나가자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띄니까 해당 전공을 지망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부분만 참고해서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기존의 다른 대학교와는 달리 정원내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모집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반도체융합공학과 66명, 에너지학과 46명 관련 사항이 제외되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형 단위에서도 모집 인원이 크게 변동되는 등의 사항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인지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두 전공이 외부적인 지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전공임을 고려한다면 2025학년도 선발 양상 및 전형 역시 2024학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누락된 12명을 더하면 마이너스 11명의 인원 증감이 커버가 되고, 학생부 종합 과학인재 전형에 누락된 20명을 더하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명의 증감 인원이 커버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 융합형 계열 모집 전형의 경우 공학계열 감원 인원 20명을 동일 전형의 다른 모집 단위에 골고루 분배된 양상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탐구형 학과 모집 전형의 경우 누락된 28명을 고려하면은 25명 정도가 증원이 된 상황인데, 정시 수능 위주 가구 내에 감원된 모집 인원을 끌고 와서 부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25학년도는 정말 얌전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고글별 추천 가능 인원의 실질적 감소로 인해서 해당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고내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융합형 계열 모집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탐구형 학과 모집 전형으로 다수 몰려들어서 표면적인 내신 입결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쭉 성균관대학교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사실 석소장 입장에서는 올해 성균관대학교가 이뻐 보입니다. 매년 주구장창 변화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비교적 얌전한 올해가 그나마 편한 느낌인데, 이전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서성한 라인의 입시는 한양대학교가 관건입니다. 서성한 라인에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번과 이번 컨텐츠를 토대로 다음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성균관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